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아니 4월은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그냥 야구 중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도 있죠. 네. 그리고 예부터 4월은 뭐 잔인한 달이다라는 네.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어허. 왜 그러냐? 쉬는 날이 없어요. 법정 공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정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이대근 촌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압니다. 네, 그리고 빨간 날도 있었습니다. 네? 4월 5일 식목일. 아. 다 모르는 척. 예. 예, 빨간 날이었고요. 또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입니다. 올해 처음 제정됐는데요. 저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장애인의 날. 아. 내일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이 바다, 지구의 날입니다. 네. 다 알고 있는 날들이네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걸 까먹으신 것 같은데 오늘 바로 4월 21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과학의 날입니다. 이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고요. 제 이름이 또 과학범이잖아요. 원래는 과학범이었다가 줄여서 그렇군요. 빨리 말하기 편하게 곽범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아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하게 할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좀 과범이죠. 네, 제가 그 또 이 아침마당 전북의 에디슨 아닙니까?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갑자기? 날을. 네. 곽범 씨가 아침마당의 에디슨이면 네. 저는 아침마당의 우장춘이고 그러면 이지호 씨는 퀴리 부인인가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퀴리 말고 귀리를 좋아하니까 귀리 부인? 아, 퀴리 좋아하는 거 많이 안 아니야? 먹잖아요. 먹는 거네. 넘어가시죠. 네. 아무튼 과학의 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왠지 이 과학하면은요 굉장히 뭔가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알려주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을 오늘 모셨다고 하던데요. 오늘 모신 분들 네. 정말 과학을 재미나고 쉽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실 분들이십니다. 어머님들이 보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거 보여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과학의 세계로 안내해줄 과학 어벤져스. 학창 시절 왠지 앞자리에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네. 예, 과학 교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학창 시절에 만났던 과학 선생님들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쉽고 재미나게 또 설명을 해 주실지 심재국 선생님부터 본인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제교육전청에서 장학사로 일하고 있는 심재국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 옆에 우리 김경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KBS 방송국과 멀지 않은 학교죠. 전주의 명문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 과학교사 김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니 학교를 또 저렇게까지 소개해 주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시겠어요. 예. 자, 그 옆에 우리 김호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리마은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사 김호성입니다. 얘들아, 선생님 TV 나왔다. 김호정 선생님은 5학년 2반, 저는 52살. 반갑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자, 그 옆에 우리 이대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3기초 교사 이대혁입니다. 작년까지 과학 전담이었다가 올해 학급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4학년 친구들아 보고 있지? 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교에 과학교사들을 제치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그 이유가 혹시 외무순인가요? 네, 오늘 나오신 세 분의 선생님들 보니까 외모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김제교육청에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작년까지는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우리 네 명의 공통점은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저는 2020년도에 수상을 했고 나머지 세 명의 선생님들은 2022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의 공통점이 올해 과학 교사상을 받았다는 건데 보통 상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어떤 상인가요? 소개해 주세요. 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쉽게 말해서 네. 그 과학교사들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벨상. 네, 그래서 전국의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과학 수업을 했거나 그 과학 탐구 활동
또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에서 주관하고 2003년도부터 수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분야에서 30에서 40명의 선생님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모든 과학교사들이 받고 싶어하고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아니고 전국에서 30명. 근데 그중에 지금 여기 세 분이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인데요.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분 또는 두 분이 전라북도에 수상하는데 이게 세 분, 저하고 김경희 선생님하고 이대혁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수상한 거는 되게 기념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념적인 일이고 지금 올해 상을 받으신 세 분의 선생님 계시지만 표정이 너무 좋으신 이유가 상금이 상금 쏠쏠하다고 합니다. 쏠쏠해요? 네, 제 짧은 과학 지식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상금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대혁 선생님 저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신 거죠? 네, 아닙니다. 상금은 저희가 500만 원 수여받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학교 발전기금 200만 원을 포함해서 7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온전히 교사에게 비과세로 500만 원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비과세요? 비과세로. 비과세요? 저 대학교 그때 은상 받았을 때 대상이 200, 금상이 100만 원, 네. 은상이 70만 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40 얼마인 거야. 40년 전 얘기잖아요. 옛날 이야기네. 무슨 40년 전 얘기예요. 아유. 갑자기 곽범 씨만 보면 저만 이렇게 맨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곽범 씨. 네, 아니 뭐 이게 제가 또 뭐 먼저 조금 쏘아 올린 이유가 네. 누가 돈 얘기만 하다만 따라 붙어가지고 한턱 쏴. 그 쫓아가다가 정말 충주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누굴까요? 이대혁 쌤도 그 상금 받고 난 다음에 네. 야, 4.4. 야, 뭐 상 받았다며? 야, 축하해. 쏴. 야, 한턱 쏴. 이거 많이 받으셨죠? 네, 저희 과학교사상 시상식이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많이 쏘기도 했었는데 아마 방송이 나가면 조금 더 그런 연락 받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상금은 과학의 발전과 저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하시네요. 과학의 발전과 저의 발전. 좋네. 예, 벽을 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희 선생님은 나름 학교에서 스타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상 딱 발표하자마자 네. 그 과학 신문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북에서도 뉴스도 나오고 그 TV로도 나오고 또 라디오에서도 나와가지고 정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좀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 또 학교에 플랜카드도 붙여주셔가지고 네, 참 인사를 많이 받고 참 행복했는데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아직 그 뉴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럼 오늘 방송도 학생들한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사실 옆에 계신 두 분은 얘들아 학생들 이렇게 아는 체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얘기 안 하셨거든요. 학생들 몰라요? 오늘 아니 방송 근데 비밀로 하려고 하다가 네. 지금 수업을 교체를 하고 와야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마침마당에 나온다고 하니까 올해와 같은 박수 막 쳐가지고 잘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뭐 수업 시간 아니면 보고도 있을 텐데 네, 아쉽네요. 네. 아무튼 세 분과 달리 신재국 우리 장학사님께서는 2020년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근데 2020년이면은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고 비대면 수업 이렇게 할 때 아닌가요? 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을 타서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상한 해가 2020년인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죠.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과학적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과학 축제라든지 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과학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좀 높게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침마당 중북 오늘은요 올해 과학교사상 수상자 네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학교사로서의 얘기 네. 그리고 또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한 그 과학 실험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채널 고정입니다. 그래요. 올해 과학교사상을 받은 선생님들 모셨는데 왠지 정말 앞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김호성 선생님.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 저는 과학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네. 그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인 같이 교육 소외계층 그리고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 수업과 과학 캠프 등을 운영을 했었고요. 방학 때가 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과학 실험 도구를 챙겨서 가서 과학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 3년 동안은 전혀 이제 뭐 나가기 힘들었으니까 거의 못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20년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에 바로 직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계획했던 이제 봉사활동이나 수업들이 다 취소가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택배에 실험 도구를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서 저희가 영상으로 실험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올해부터는 거의 마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네. 와가지고 이제 직접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 관련된 행사에 이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도내 과학 축제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또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과학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4월에도 과학 관련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9월에 그 전북 과학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와 주변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학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있는 익산에서는 오는 6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과학 부스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과학 실험도 체험해보고 가는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행사와 다르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이 과학 체험 부스들은 다 무료이고요. 또 네. 직접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나와서 다양한 친구들에게 과학 원리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 체험에 함께 하시면 머리도 그리고 두 손도 무겁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현지 과학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이 둘 아빠 곽범 씨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배울 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수준을 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과학적으로 소양은 다 채웠다고 보여집니다. 절 닮아서. 과해. 상대성 이론, 네. 뭐 작용 반작용, 뭐 양자역학. 양자역학.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관심 많게. 왜요? 뉴턴의 그 사과에 사과나무요? 네. 인터넷 사과나무 그거 맛있다라고 소문 많이 났어요. 그 사과가 장수 쪽에서. 그 사과가 저기 부사예요, 홍옥이에요, 풀장이에요, 풀종이. 그거는 뉴턴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요. 시간 많으니까. 아니 넘어갈게요.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뭐 방송 초반부터 또 역시나 티격태격가지고 그냥 못 말리겠네. 저는 뭐 누구처럼 이런 거 거짓말하지 않고요.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과학 포기자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과포자. 과학과 굉장히 안 친했거든요. 진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좀 많은 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과학 포기자들이 과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그 어떤 뭐 비법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아, 좋네요. 좋죠. 비법.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비법을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 어린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갈수록 없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why, 왜라는 질문인데요. 어렸을 때 왜 달이 날 따라다닐까? 태양이 날 따라다닐까? 그리고 왜 낮에는 더울까?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과학 활동인데 아이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때 부모님께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하시고 네.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너가 한번 찾아볼래? 라고 이렇게 그 원리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신기한 과학교실 제1교시 네.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풍선 실험이에요. 풍선 실험. 이 실험은 과학에 전혀 문외한인 이지호 씨가 나가는 것보다는 네. 제가 나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무대로 나오시죠. 네. 왜 홍임 씨가 나가? 왜? 제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Why? Why? 내가 아니고 why? 자, 풍선이 있고요. 그리고 페트병이 있고 압정이 여기 있는데
어떤 실험 보여주실 네. 건가요? 첫 번째 실험은 풍선을 불어보는 실험인데요. 네. 풍선이 얼만큼 잘 불리는지 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저 지난번에 저 폐활량 그거에서 잘 나왔어요, 선생님. 풍선 잘 불어요. 풍선을 잘 불려면 이렇게 한 번 딱 뺀 다음에 딱 대고 잘 불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불어볼 풍선은 그냥 바깥에서 부는 게 아니라 이 네. 페트병을 활용해가지고 풍선을 불어보도록 안에다 하겠습니다. 넣고. 네. 아이고 똑같죠, 뭐 이거 자신 있죠. 예. 더 빼세요, 더 빼세요. 그래야 잘 불려요. 넣어서 아, 내기예요, 이거? 네, 제가 저를 이기시면 예. 제가 오늘 치킨 한 마리 쏘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짜요? 자, 자, 준비? 선생님 잠시만요. 준비했어요? 아, 저 아직. 안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이겨라. 치킨 먹게. 치킨 먹게 이겨라. 이겨라. 왜 안 불려? 크게 불어요? 왜 안 불려요? 불어요 빨리. 제가 훨씬 더 크게 불었죠. 그러네요. 네. 치킨은 치킨 못 먹겠네. 왜 안 불려요? 왜요? 네. 첫 번째 저희 실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희 공기 때문입니다. 네. 페트병 안에 공기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있죠.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 풍선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풍선이 커지지가 않는. 어허. 그래서 선생님 거는 근데 왜 불린 거예요? 제가 오늘 꼭 이기고 싶어서 예. 어젯밤에 구멍을 작게 뚫어가지고 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불었을 때는 제가 불었을 때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나가고 저는 그대로 있으니까 안 불리고. 어허. 선생님 맞으세요? 네. 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입니까? 두 번째 실험은 네. 이 보기만 해도 따끔따끔하고 무시무시한 압정 실험인데요. 참기인가 보다. 참기. 네. 네. 자, 풍선을 네. 이 압정 위에 올려놓고 마구마구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터지죠? 그렇겠죠? 네. 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이 끝을 이렇게 뭉툭하게 해갖고 안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피가 나면. 오, 이게 다 압정인데요? 진짜요? 네, 네. 네, 진짜 압정 오, 맞습니다. 따끔따끔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압정을 위에 풍선을 최대한 힘을 가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뽕! 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5학년 2반, 저는 52살. 이런 거 갖다 놀라지 않아요. 네, 하세요. 자, 하나, 네. 오. 네. 왜안 터져? 아무리 세게 눌러도 네. 잠깐만요. 터지지 선생님, 않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니까 안 터져. 진짜네. 네. 엄청 무서워. 이거 왜 안 터져요? 네, 바로 힘의 분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풍선을 평상시에 날카로운 압정 끝으로 누르게 되면은 네. 그냥 터지지. 네, 되기만 해도 터지지. 바로 터져요. 터지죠. 네, 그런데 여기 압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네. 누르는 힘이 이 압정 수만큼 분산되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풍선이 터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그 곽범 씨한테 제가 끝나고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힘이 괜찮아요. 힘의 분산이 괜찮습니다. 괜찮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갖고 갈게요. 하여튼 좋은 실험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야, 곽범. Y에서 실험의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재밌어요. 왜 계속 눌러요? 아플 아니, 방송 텐데. 끝나고 곽범 씨한테 실험 한번 해보려고요. 힘의 분산이 될 텐데 네네네.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이대혁 선생님, 어떻게 또 과학 교사상을 받게 되셨어요? 네. 어떤 이유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 부문으로 수상을 하게 됐고요. 과학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 개발 실적, 그다음에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했던 수업 사례들을 개발해서 발표했던 수상 결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동영상 자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서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진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실험에 맞는 그거를 잘 짜가지고 편집까지 하고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고요. 원래 저는 영상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과학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상 자료들을 개발해서 수업용 너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탑재를 하고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들과 공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랑 관련된 뭐 스피커를 활용해서 소리의 세계를 비교하는 실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료, 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담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상을 타게 된 것은 뭐 다른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 이제 미래 에너지 교육이라고 해서요.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에너지 문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사업으로서 진행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들의 문제점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왜 에너지 전략과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후위기 예방과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 문제에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해결이 문제가 풀릴 것만 같아요. 근데 과학이 우리 일상 생활이다라는 말씀들을 과학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주변에 어디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들이 있고요. 눈앞에도 있습니다. 과학이. 눈앞에도? 뭐가요? 네. 쓰고 계신 안경 있잖아요. 네. 안경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렌즈, 생활,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눈의 증상에 따라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 초등학교 교과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과 현상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벚꽃이 생각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거나 네, 빨라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불이 굉장히 빈번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과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재밌게 해도 그 조금 지루해하는 애들이 있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선생님만의 그 필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결과물들을 봤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결과물을 보고 그 과정을 분석해가는 걸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학생층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수업 단계를 조금씩 바꿔서 진행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좀 흥미를 이끌어내고 동기유발을 이끌어내고 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땐 이것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응용해 나갈 수 있을지까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생들이 A4 용지에 그린 평면 이미지를 그 인공지능 플랫폼의 사이트에 올렸을 때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뭐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먼저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도 느꼈고 본인들이 먼저 윤곽선을 진하게 하면 더 잘 나와요. 팔과 다리를 조금 더 구분지어서 하면 잘 나와. 이런 것들 분석해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흥미와 호기심을 가졌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교사로서 많이 캐치해서 네. 좀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공부해봐야죠. 신기한 과학교실 제2교시 우리 이대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유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 실험이 뭐냐? 네. 자, 일주일 지난 거,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거 먹어도 괜찮지. 한 달쯤. 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대혁 선생님 모시고 네. 실험 한번 해볼 텐데 김태원 아나운서가 그래요. 출동해 주시죠. 선생님, 네.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생체 실험 아니죠? 아우, 궁금하네요. 자, 제가 준비한 재료들은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 그렇죠. 예.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맞아요. 그걸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식용 색소지만 집에서는 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물감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네, 같이. 일단 제 실험은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잠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릇에 우유를 일정 적당량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따라주고. 넘치지 않게. 넘치지 않게. 네. 넘치면 안 되는 거죠. 네, 넘치면 안 됩니다. 예. 자, 맞춰서 달았습니다. 그다음 여기 제가 준비한 식용색소를 네. 원하시는 대로 너무 많이는 뿌리지 마시고요. 네. 한두 방울씩 이렇게 어허. 톡톡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뿌려줄 때 보시면 색소랑 우유가 바로 섞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색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면 좀 네. 더 재밌는 효과를 거둘 수 저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볼래요. 네. 섞어서. 네. 섞이지 않네요, 진짜. 네, 지금 바로 섞이지 않는데요. 네. 네. 자, 됐고요.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세제를 면봉을 찍어서 넣어 볼 거고요. 이게 세제예요? 네. 세제 대신에 여기 있는 솜을 네. 집으셔가지고 듬뿍 바르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솜으로. 네. 일반 주방에서 보실 수 있는 주방 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제는 조금만 쓰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조금만.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래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렇게 오, 색소 쪽으로 놔주시면 그대로 담가 두셔도 됩니다. 어머머머머머. 네, 그대로 담가 두셔도 오, 이렇게 이제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워라. 이야, 예쁘게 바뀌었어요. 네. 어머머, 어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쫙 퍼지는 거죠? 어떤 네. 원리예요, 이게? 여기에는 두 가지 과학 개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표면 정력이라는 것인데요. 표면 정력은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해서 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네, 표면 정력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모습을 보시면 물의 표면 정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보통 주방 세제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계면 활성제에는 물과 친하고 기름과는 덜 친한 친수성 부분이랑 그 반대 특성을 가진 소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화합물인데요. 이제 주방 세제에서 활용하셔서 그 설거지를 하실 때 기름때를 제거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면 활성제 역할은 뭐 액체와 액체, 뭐 액체와 기체 사이 물질 사이의 경계면을 약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주방 세제에 있는 계면 활성제가 우유의 표면 정력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마블링 현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아이들 오라고 해서 주방 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냉장고 우유 꺼내서 네. 이렇게 세제 풀어서 아니 색깔이 정말 네. 정말 더 예뻐지는 걸요? 네. 오, 예쁩니다. 자, 신기한 과학교실 2교시 우유 실험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뻐요. 재밌는데요. 뭐 장난감 놀이 기구가 필요 없어. 해보면 좋아요. 유통기한하고는 전혀 상관없었고요. 딱 보니까 네. 표면 장력 나왔고요. 그렇죠. 계면 활성제가 뭐 소수성이 무엇을 해갖고 그렇게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통기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유 얘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어떤 선생님 만나보면 좋을까요? 유일한 고등학교 교사이신 김경일 선생님의 그 참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올해의 뭐 교사 과학 교사상을 타게 되신 건가요? 네, 저도 교육하고 과학 문화가 있는데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했던 평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행사인 전북 과학 축전에 운영을 도맡아서 했고요. 여러 가지 과학 캠프라든가 가족 캠프를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학 중점 학교였는데요. 그때 교육부에 좀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과학실을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과학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평을 받아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이래서 좋은 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면 학교 수업하기도 벅차실 텐데 수업 말고도 과학을 봉사 활동으로 확장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좋은 평가에 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전북 청소년 과학 탐구회 이 과학교사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해외 과학 봉사를 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2020년도에 중국 연대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가지고 과학 부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슬을 이용해서 간이 현미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원리를 설명해주고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조금 잘라서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걸 하면서 되게 즐거운 활동을 했었고요. 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학생을 모집을 해서 짝을 지어서 생태 체험하는 활동도 했고 또 이제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그런 가족들 사회 그 계층들 그 모집을 해가지고 네. 가족을 모집을 해서 1박 2일로 한옥마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거기서 과학 퀴즈도 이제 하고 또 체험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학창 시절에 물리, 지구과학, 네. 화학, 생물 이렇게 네, 다양했거든요. 있었어요. 김경희 선생님은 전공이 어느 쪽이에요? 전공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두루두루 하셔서. 네, 저는 화학이고요. 화학. 화학이 너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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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학도 어려운데 과학도 어려워요. 저 중학교 때 과학 배울 때 왕웅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원소 기호 안 이으면 토요일에 집을 안 보내주셨어요. 아, 기호. 그래가지고 아황산 나트륨 그걸 쓰래요. 내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트륨만 푸듯이 아는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과학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원소 기호 싫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상생활에 화학 원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표면장력과 같은 소금쟁이가 왜 떠다니는가, 그다음에 얼음이 왜 물 위에 뜨는가. 보통의 고체들은 다 가라앉는데 신기하게 얼음만 맞아요.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또 자동차에 이제 냉각수가 있는데 그 냉각수에 부동액이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원리들이 되게 재미있는데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 화학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 하면 마술처럼 좀 매력이 있는 과목이니까 좀 아이들이 그 재밌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전 지금 더 복잡해졌거든요. 뭐가요? 왜 물 위에 얼음이 뜨는지 답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일단 가는 길 찾아봐요. 부동액을 왜 넣는지도 지금 궁금해지고 저도 아침마당을 하면 화학 반응이 한 번씩 일어나요. 프로고 선배가 저한테 어떤 짓궂은 멘트를 하면 하극상이라는 화학 작용이 나요. 그게 화학 반응이에요? 예, 그 제가 애써 누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이런 그 마술처럼 재밌어 하지만 또 이해를 해야 또 이게 과학이고 화학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도를 위해서 요리로도 수업을 하신다면서요? 요리요? 요리? 요리라기보다는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 반응 물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많이 넣고 하나는 적게 넣으면 하나는 다 반응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반응하는 물질을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개념을 진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두 종류를 놓고 하나는 많이 놓고 하나는 조금 넣은 다음에 얘네들이 반응할 때 뭐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과일 꼬치에다가 과일을 꼽는 거죠. 반응한 만큼. 그러면 다 반응하는 게 있고 다 반응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아, 이런 게 한 개 반응물이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꼬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탕후루를 이렇게 막 즐겁게 만들면 아이들이 과학 이론도 이해하고 또 이제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리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화학적으로 요리를 되게 맛있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조미료. 가루 써가지고. 가루가 과학인가? 네. 아니 아무튼 근데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진도 나가는 것도 조금 약간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그 고등학생들이니까. 네네. 재미와 진도 이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여기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재밌는 실험을 진짜 많이 하면서 이론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걸 하고 싶은데 보통 중학교부터 오면서부터 과학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오면 수능 때문에 또 실험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맞아요. 이제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론만 하다 보면 잠을 많이 자잖아요. 이렇게 자는 학생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동영상을 한 이론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먼저 보게 하고 10분 정도 과학 이론을 설명한 후에 학생들 토의도 하고 그다음 퀴즈도 풀고 또 게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전체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도 또 진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매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신기한 과학교실 3교시는 우리 또 김경희 선생님께서 화학 실험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과학
수업 시간마다 뒤쪽에 앉아 있었던 우리 홍서구 MC가 가서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자, 선생님. 네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실험 해주셔서 이렇게 어떤 실험을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아까는 풍선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지금 요 이온 음료에다가 네. 요 생수를 넣어가지고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온 음료에 생수를 집어넣으면 커피가 된다고요? 네. 바로 되나요? 한 3초를 세셔야 될 것 같아요. 섞었을 때. 제가 직접 해볼까요? 네네. 선생님이 하시면 또 네. 다른 걸 하실 수도 있으니까 딱 넣고 3초를 세라고요? 네네. 다 부어요, 선생님? 네, 다 보세요. 다 부어요? 예. 뭐가 된다고? 하나, 둘, 셋. 어머, 진짜 깜짝 놀랐어. 어머, 이게 뭐야? 서서히가 아니고. 진짜 깜짝 짰네, 둘이 짰네. 둘이 짰어. 안 짰어. 짰어. 안 짰어. 나 몰라. 어떻게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저 색깔 입고 나갈 네, 때부터 이게 알아봤어요. 원래 이온 음료고 생수는 아니고요. 예. 제가 화학 물질을 좀 이제 녹여 왔는데요. 이거 란돌트 시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요? 시계 안 쳐고.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아이오딘하고 녹말하고 반응하면서 딱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는 거죠. 란돌트 시계 반응. 네네. 아, 이거 좋은 거. 란돌트 시계 반응. 아니 근데 이건 이거 됐고 이 옆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건가요? 예, 똑같은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이제 화학 반응의 농도에 따른 그런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도를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아, 그럼 이게 농도가 1대1, 뭐 2대2, 뭐 3대1 이렇게 돼가지고 달리 변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색이 변하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란돌트 시계 반응. 예. 그럼 그리고 제가 동시에 동시에 놓고 네. 한번 변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일곱. 아유, 하나, 딱. 아유,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짠 거 아니고요. 네. 마술에서는 항상 이런 걸 보여주죠. 이거 바뀐 다음에 자 없습니다. 예, 보여드렸습니다. 자, 순수한 이 화학 반응이죠, 네, 선생님. 네. 이게 명칭이 란돌트 시계 반응이요. 란돌트 시계 반응 보여주신 우리 김경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과학이 재밌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마술 같은 시간이어가지고요. 과학 수업 시간이 이렇게만 진행됐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좋은 성적 나왔을 것 같은데 뒷자리에 앉았던 서구 씨 그리고 가끔은 뒷자리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있었던 곽범 씨. 예. 잘 봤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수업을 했으면 네. 그래도 맨 뒷자리라도 앉아 있을 걸 그랬어요. 아, 진짜요. 교무실 앞에 있었잖아. 네, 저는 뭐 그쪽에 있었어요. 대부분. 근데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심재국 장학사님 네. 본인만 현직이 아니시고 지금 장학사님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과학 교사 생활이 힘들어서 진절머리가 나서 장학사로 전향했죠라고 대본에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과학 활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즐거웠지만 제가 교사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인원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 일부의 학생들만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좀 이제 장학사로 이제 일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 뭐 김제 지역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학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0년에 올해 과학교사상 전라북도에 딱 두 분이 선정됐었는데 거기 선정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재 발굴 프로젝트? 궁금해요. 이게 영재 키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능은 있지만 이게 농어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이나 어떤 진로 또 문화 체험을 좀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멘토가 되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학년 학생 때 처음 인연을 맺었던 학생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지금 계속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2년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재국 그 장학사님이 김제교육지원청에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에디슨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영재 발굴뿐만 아니라 발명 그 인재도 발굴하셨다고요? 제가 완주에서 이제 교사로 근무할 네. 때는 이제 완주 발명교육센터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나 뭐 이 로봇 이런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활용해서 어떤 발명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하고 그런 센서나 모터 등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또 전국대회에 가서 대상도 받고 취수상도 받고 이런 실적들을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발명 대회 하면 정말 전국에 내로라 하는 유망주들이 다 오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실험도 잘하고 잘하는 애들 모이고 더 잘하는 애들 모이고 그러면 애들끼리 서로 기죽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애들이 기죽지 않던가요? 그럼 발명 대회 나가서? 이게 제가 첫 전국 대회 나갔을 때였는데 이게 저도 처음이고 우리 학생들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첫 대회 나갔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부모님들도 다 같이 와서 응원도 하고 또 학원에서 막 준비도 하고 되게 화려하게 준비해서 와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이제 기가 좀 죽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목표를 삼았죠. 자, 우리 한번 세계대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삼고 이제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계대회라면 저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뭔가 이 얘기를 꺼내신 거 보니까 뭐 성과가 있었나 봐요. 바로 뭐 출전을 하자마자 상을 타신 건가요? 출전하자마자 상을 탄 건 아니고요. 이게 몇 년의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수상은 못 하고 이제 1차 심사까지만 통과를 하고 이제 영어도 해야 되고 외국 사람들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런 발표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호주 대회에서는 저희가 우리 애완견 배설물을 치울 때 이게 대부분 봉지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집잖아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그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발표해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주 관련 주제로 발표해서 또 2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는 뭐 교내에서 그 조그마한 대회 나가라고 그러도 벌벌벌 이게 떨리는데 세계 대회 나가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 뭐 1등까지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만은 얘기 듣기로는 아예 그 대회에 참석도 못할 뻔했다? 예,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첫 세계 대회가 미국이었는데 이제 대회 장소가 저 애틀랜타 좀 먼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환승을 한 3번 정도 해야 돼서 이제 한 번 환승하는 곳에서 제가 티켓을 바꿔야 되고 또 시간이 짧길래 학생 2명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화장실 갔다 오고 선생님은 티켓을 바꿔서 몇 번 게이트에서 만나자 해서 이제 갔는데 아이 2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10분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갔다 오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제 이름이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이제 게이트로 막 뛰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히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유니폼 입은 사람이 이제 오길래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저 안에 탔는데 지금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미 다 끝나서 다음 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권도 없다 그랬더니 그건 너의 사정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철문을 막 두드렸죠, 주먹으로. 그랬더니 안에서 직원이 나오길래 우리 학생들이 안에 있으니까 좀 태워줘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아이들만 가면 대회도 못 하고 어디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이제 서 있는데 다행히 한 5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출발 시간 5분 전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타라고 해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다 앉았는데 자리가 하나 비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줘서 겨우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할 때는 울면 돼요. 울면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애들도 우는 그게 거거든요. 과학의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재국 반응이네. 장학사님은 일반 교사분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장학사시니까 과학과 조금 더 친해지는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는 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이게 과학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성취도는 되게 높아요. 근데 과학에 대한 흥미는 아주 낮게 나와요. 조사를 해보면 이제 아까 선생님들 우리 MC 분들이나 패널 분들 실험하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막 배우기보다는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그 공부나 이런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외우고 막 하는 것에. 그래서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not learning but doing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막 뭘 배우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해보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우리 도내 그 정말 훌륭하신 과학교사 네 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과학 수업 재밌나요? 네, 선생님. 재미있지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이제 시험을 좀 볼까요? 네. 아니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시험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알고 보면 재미있는 과학 퀴즈. 자, 출연자분들께서 우리 패널들에게 문제 한 문제씩을 내주실 거고요. 정답 네. 아시는 분들은 보고판에 써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먼저 우리 심재국 장학사님부터 퀴즈 주시죠. 네, 문제 내겠습니다. 요즘 화재 소식이 많은데요. 보통 불이 났을 때는 물을 부어서 불을 끕니다. 그럼 물에는 불 끄는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O, 없다고 생각하면 X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쓰면 오. 난이도가 상중 하 중에 하 아닙니까? 아유.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 수준이 좀 있는데. 불나면 물 이렇게 찌그러면 꺼지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지 성분이. 빨리 적었죠? 박범 씨, 네. 자 적었나요? 자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OX. 자 박범 씨 왜 없다고? 저는 애기랑 같이 이거를 교육을 한번 어디서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배웠어요? 배웠던 네. 성분이 없다. 우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어서 끄는 거잖아요.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죠. 네. 아. 자 OX 딱 반절로 나눴는데 네. 장학사님 정답은 X입니다. 네? 물에는 불을 끄는 성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 없군요. 근데 왜 꺼져요? 이제 불이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탈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온도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산소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허. 자, 그렇군요. 첫 번째 문제 X였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박범 씨하고 이지호 씨만 맞추시죠.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김경희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항에 물을 넣고 며칠 후에 보면 어항의 물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항 속에 줄어든 물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객관식이고요. 객관식.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금붕어가 물을 다 먹었다. 2번, 물이 어항 밖으로 새어나왔다. 3번, 물이 증발했다. 금붕어가 먹었다. 물이 어항 밖으로 새어나왔다. 물이 증발했다.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힌트를요? 네. 사람도 네. 물 2리터를 먹어야 건강하대요. 금붕어가 겁나게 먹어요.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금붕어가 힌트에 힘입어.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싸하네. 자, 다 적어졌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1번, 1번, 3번, 1번. 이대국 시장님, 네. 왜 1번? 저 금붕어 물 많이 먹고 오줌 누는 걸 봤습니다. 밖에다. 그렇죠. 밖에다 싸더라. 지호 씨도 1번? 네, 금붕어가 보면 배가 엄청 나와 있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박범 씨는 3번을 내주셨는데 선생님 여기 정답이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가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 그- 모양 설명. 물질. 물 증발의 원리인데요. 그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다음 날 물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 안쪽에 있는 분자하고 표면에 있는 분자가 서로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가 어허. 표면에 있는 아이가 얘 그 안쪽에 있는 아이의 힘을 끊어내고 날아가서 기체로 날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빨래 하고 나면 젖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르는 현상이 이제 증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온도가 네. 높을 때 증발이 잘 증발.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곽범 씨가 2문제 맞췄고요. 그랬어요. 이지호 씨가 1문제, 네. 이대건 총장님 안타깝게도 선민수 단장님이라 1문제도 못 맞추셨습니다. 분발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곽범. 자, 2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선생님, 문제 주세요.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기온이 높을 때. 기온이 높은 시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낮 12시. 12시. 네, 정오. 뜨겁죠. 2번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뜨겁죠. 아, 3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네. 뜨겁죠. 4번 저녁 6시에서 7시. 뜨겁죠.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뜨거운 거예요? 제일 뜨거운 거. 네. 그걸 맞추시면 됩니다. 힌트. 힌트 드리면 좀 낮잠이 잘 오는 시간? 제가 밭에 있을 때 졸려. 낮이 때 뜨거요. 낮을 때. 네, 낮이 때 뜨거요. 땅바닥이 뜨거운 시간이죠? 자, 자, 적어주셨어요? 정답 적으시고, 자, 적으시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1번, 2번, 4번, 1번.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범 씨 왜 4번? 가장 오래 햇볕을 쐴 그렇구나. 뒤에 이제 대기열이 가장 올라왔을 때. 많이 모여 대기열 있어요. 나왔습니다. 대기열. 너무 저녁인데. 대기열. 과학소년 곽범 대기열 나왔고요. 최민수 선생님, 네, 낮 낮. 12시. 낮이라고 써 있는 게 1번이었습니다. 낮. 낮. 네. 전부 나머지는 오후 뭐 이렇게 온도가 아, 예리하신데? 김 예리하시네요. 선생님, 정답이 있나요? 네, 정답 한 분 계신데요. 한 분! 정답은 2번. 2번. 2시에서 적응력. 3시 사이입니다. 네. 숫자가 낮을수록 온도는 높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낮이 때 뜨겁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다. 자, 김원정 선생님, 왜 그때가 제일 뜨거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표면에 가장 많이 내려온 시간은 12시 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라면 끓일 때 불을 세게 킨다고 바로 온도가 가장 뜨거워지진 않죠. 네. 지표면이 데펴지는데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그렇습니다. 3시 사이입니다. 네. 접근은 좋았다. 접근 낮잠이 오는 시기가 저기 2시, 3시 때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잘 맞춰주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대혁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고래도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고래 어떤 걸 보면 고래의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눈곱, 2번 코딱지, 3번 귀지, 4번 배설물입니다. 네. 자, 오전 시간에 저 보기가 조금 죄송스럽네요. 예, 예. 자, 불편하시죠? 자, 그래도 정답이 이 안에 있으니까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퀴즈 나오다가 또 고래까지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네요. 자. 다 적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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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지호 씨, 왜 4번 고래 배설물? 일단 그 나무의 나이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되잖아요. 예, 고래의 배설물도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응가가 네. 오래 살면 오래 이게 살수록 많이 쌓여요. 많이 굵어져요? 네. 사람에 빗대어 봐도 나이를 먹으면 잘 힘드니까. 네. 이대호 씨는 왜 2번? 2번? 아니 2번이 코딱지. 코딱지. 네. 저는 콧구멍이 크면 코딱지도 크고 콧구멍이 큰 건 여긴 또 고래는 호흡을 해요. 아. 그래서 아마 어허. 콧구멍에서 코가 나온 늘어났을 것이다. 코딱지냐 배설물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예. 이대혁 선생님 정답 뭡니까? 정답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귀지입니다. 귀지였어요? 왜 귀지예요? 아바타 안 나오는데. 고래에 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고래는 귀가 눈 뒤에 굉장히 작은 크기, 약 2mm 이하의 크기로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굉장히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이 고래의 귀지는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웨이도를 보호하는 역할, 음파를 내의로 전달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처럼 나이를 알 수 있는 역할입니다. 고래의 귀지는 6개월마다 축적이 돼가지고요. 저거요? 네,
이 단면을 살펴보면 나무의 나이테처럼 네. 그 고래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재밌는 과학 퀴즈 풀어봤는데요. 네. 서미수 악단장님이 한 문제도 못 맞춰주셨고요. 이대건 총장님이 한 문제, 네. 이지호 씨도 한 문제, 곽범 씨가 두 문제를 맞춰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과학범 네. 맞네. 곽범 씨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네, 뭐 이 영광을 국민 여러분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과학범이었다라는 거 진짜. 입증을 해줬습니다. 곽범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과학범. 잘 풀었어요. 과학범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업하고 퀴즈 푸니까 정말 재미있어지는데 이대혁 선생님 원래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실제로 고등학교도 이과, 실제 대학교도 공대를 진학을 했었습니다. 아하. 이제 군대 날짜를 이제 입영 날짜를 받아놨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군대를 제 날짜에 입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시간이 좀 비워지는 시간도 있었고 사실 공대를 진학했는데 현실과 예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 그렇죠. 이제 부모님의 권유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교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때라서 이제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교대를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적성이나 진로를 발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경험 때문이나 관심 때문인지 과학이나 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분야들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이 약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할 것만도 같은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1위 아니면 2위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김호성 선생님, 이거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이들이 체육을 가장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실에 와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시간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미난 실험들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과학 실험, 과학 수업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외 봉사활동 말씀하셨는데 해외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도 엄청 진짜 눈꼽아 정말 학수고대 기다릴 것 같은데 아이들 몸만 할 뻔한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가 해외로 봉사활동을 갈 때 실험 도구를 그 현지에는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다 싸가지고 가는데 네. 요즘에 무선 충전기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무선 충전의 원리를 아이들과 시험하기 위해서 코일을 캐리어에 가득 담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그 중국어로 저희한테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길래 가봤더니 그거를 폭발물인 줄 알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가져갈 수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또 영어는 좀 이게 되는데 네. 중국어는 또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중국어 전문가. 네. 근데 중국 상황이 이럴 것 같아요. 네. 我有些人怎么的，好好简单，参人家好忙呢。 아 이거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진 谁 않습니다. 在咱堂等个好忙人다. 好， 박범에게 꼭 적용시킬 네. 거라고 합니다.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은 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세요. 네, 세계 발명대 1등부터 과학축제 그리고 장학사가 된 것까지 뒤늦게 교직에 도전하신 만큼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뿌듯했던 경험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매년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과학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걸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해 이제 새로운 내용들로 해야 돼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 기업에서 하는 이제 티움 미래체험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에서 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이제 도서 벽지나 좀 이제 되게 외진 그런 곳에만 이제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이메일을 썼죠. 우리 학교에서 꼭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동초등학교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나가서 뭐 대회 수상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 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행사를 3박 4일간 전라북도 도내 모든 학생들한테 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이슈나
그런 뭐 분야가 있을까요? 과학 예, 분야가. 앞으로는 아까 인공지능 이런 것도 되게 기대되는 기술이긴 하지만 어떤 유전자 편집이나 이런 것도 이슈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질병이라는 게 다 그 DNA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또 새로운 걸로 붙일 수 있고. 이게 제가 이제 키가 작은데 키가 크고 싶다 그러면 키가 클 수 있는 유전자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 또 커질 수 있는 시대가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아니 근데 김경희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교 교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금방 이제 졸업해가지고 다시 찾아오고 선생님 다시 왔어요. 이렇게 막 이런 뿌듯한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제가 저희가 과학중점 학교였을 때 화학 실험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이 2시간 연강으로 해서 실험하고 보고서 쓰는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힘들었다고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대학교 간 후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실험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고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줬던 수업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고 그래서 되게 뿌듯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찬 그 과학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좋은 말씀들 실험까지 보여주신 선생님들에게 드릴 오늘의 책 과연 어떤 책인가요, 순장님? 네, 오늘의 책은 생태 인문 교실. 알면 보이고 배우면 느끼는 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쓰신 책이에요. 제가 편집했는데요. 2020년에 세종도서 선정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과학 수업을 나눈 그 과정을 그대로 옮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교 밖에 숲에서 만나는 수많은 생태 현장, 그리고 사실들, 그런 것들 잘 보고 아이들과 함께 실험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것들을 꾸준히 개켜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해오고 계신데 그 일들을 잘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 이 책을 권해드리고요. 네. 이 책은 오늘의 홍일점 김경희 선생님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졸업하면서 과학이라는 과목의 단어는 저만큼 접어뒀었는데 오늘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수업하고 실험하고 또 테스트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하고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이 과학이라는 거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그 신기한 과학 실험 덕분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덕분에 그래요. 정말 그 과학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퀴즈에서 우승하신 곽범 씨에게는 네. 우주선 탑승권 NA사에서 드리는 요거 그 방송 후에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죠. 지금 고창에서는 청보리밭 축제 펼쳐진다고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전주 국제영화제도 펼쳐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는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